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시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훈이고요. 자, 7월 1일 드디어 또 이제 7월 첫 주 경마 주간이죠. 7월 5일 부산 금요경마 이렇게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기 위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7월 경마표 편성에 또 이게 여름부터 휴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서 올해는 야간 경마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노을 경마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뭐 전기 수급상 태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농림부 쪽에서 승인이 좀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 노을 경마라고 해서 좀 일찍 끝나면서 야간 경마는 안 하고. 그 반쯤 되는 야간 그렇죠, 경마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좀 덜 피곤하게. 우리 입장에서 야간 경마 좀 피곤해요. 아, 그렇죠. 네. 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전기도 아끼고.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원래 이제 정상적인 편성으로 갖춰지면서 예전에는 좀 7월 달이 되면 이제 3주 경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빡빡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약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 자체가. 자, 그래서 지난주가 이게 또 드디어 또 그 제주도 이사배 대상 경기에서도 서울말이 드디어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센 말이에요. 그러나 경주 굉장히 왜 그런 식으로 레이스를 운영하실지 모를 정도로 운생이 있고 무리한 레이스 운영에도 불구하고 낙승을 거두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현존하는 뭐 국산마 최강 짜겠습니다. 그 말다리 뿌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 뒤에만 간지 원래 하던 대로 뒤에만 붙잡고만 가도 추입이 되는 것지 않게 싶었는데 그럼 더 쉽게 이겼죠. 더 쉽게 이겼죠. 왜 저렇게 무리를 하나. 그래도 이긴다는 거는 센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날 이제 어제 한집 마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레이스 운영 때문에 그 로드 프린스만 피해를 본 거죠. 지금 이 순간한테. 그래서 용두성이 이제 좀 어부지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네. 자, 하여튼 그래 지난주가 상당히 또 잘 끝났고 역시 지난주 제 개인적으로는 삼복 초청 경주였던 1류 3경주가 또 11.9배짜리 적중 비롯해 가지고 단통으로 떼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금요 1경주하고 또 1류 교차 1경주도 그렇고 또 1류 교차 5경주도 삼복성으로 일단 떼는 것도 있고 역시 제주 교차 레이스에서도 지난주 또 금요 경마 6경주였죠. 23.9배짜리를 또 주력권으로 제대로 이제 잡아드렸고, 토요 경마 2경주도 단통, 주로 한 방에 막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제 제주 경마 편성을 봤는데, 역시 또 배당으로 좀 붙을 수 있는 레이스가 많이 있다 싶습니다. 역시 제주 경마는 또 신성훈이의 본령인 만큼, 또 많은 기대와 관심도 부탁드리면서, 서서히 또 보니까 주행검사를 보니까 신마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신마들로만 이루어진 편성될 것 같고, 그렇죠. 박남기 위원의 또 신마 승부는 여전히 또 짭짤한 영양과 이게 중배당이 아니라 그렇죠. 고배당으로 그릴 때가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은 박남기 위원께서 2경주하고 9경주 두 경주 노려 계시고요.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10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겠죠. 자, 먼저 1경주부터 들어갈게요. 1경주는 국산 5군의 첨트라이스 되겠는데, 자, 일단은 9번의 천하올름이 올문에 잡혀 있습니다. 9번 천하올름 중심으로 1번의 나우히어라든지 또는 3번의 레이스 헌터, 10번의 금버스다 상대방을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따라서 변수는 좀 있지 않나 싶고 천하올림이 데뷔전에서 역시 이제 바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선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천하올림은 그래도 인기마지만 데려가는 가야 되지 않나 싶고 보병은 오마 스카페이스라고 봅니다. 이 스카페이스라는 마필은 장기에 휴양을 했는데 워낙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다만 데뷔전에서 조전을 펼치고 다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장기에 휴양을 했는데 컨디션도 그렇고 힘도 지난 가을에 데뷔전 때보다는 훨씬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마 스카페이스가 이 편성이라면 바로 능력을 발휘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우히어가 타는 걸 봤는데 그때 이하나 기수가 인코스에서 정말 최선의 선행을 딱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외곽에서 당시 그 7번 게이트였죠. 더블 클릭이나 필이 붙으면서 압박을 가주니까 마지막에 그림이 못 버텨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네. 사실 지난번에 나우히어를 노리고 갔었는데 네. 아마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마필 또 마치가 좀 작아요. 그게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선을 간다 모르겠지만 또 외곽에 뭐 인기 마필 천하 올린 금포스테르 마필이 발도 그렇죠. 빠르고 오바 스카페이스도 마음 먹으면 얘가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는 뭐 나우히어는 조금 불리한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번, 1번이 어차피 대길로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나오에 이제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말이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까 박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 압박에서 무너지는 조건이 나오면 누가 나오겠냐. 그랬을 때 이제 5번에 스카페이스나 마필이 대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힘은 상당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3번에 레이스 헌터 여기 이제 지난번에 늪발주로 아쉬움 남았는데 뭐 요즘에 또 최근에 가장 많은 주가를 올리는 기수가 그렇죠. 또 홀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 레이스 헌터 5번에 스카페이스가 앞선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간다면 중반에 그럼 한번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의 박남기 위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이경주는 일단 세 마리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데 1번에 브라이튼하고 그 다음에 그 6번에 용뱅 질주 그리고 이제 3번에 기회 만점 인기권인데 약간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 그럴 수 거죠? 있죠. 일단 뭐 실전 두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마공 자체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일단 1번, 3번, 6번 요거 세 마필에 대한 옥석도 물론 잘 가려야 돼요. 주력은 뭐 한 방으로 때릴 텐데 제가 볼 때 두 마필은 내용적으로는 별 게 없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한 마리만 살리고 또 비인기마 복병 마필 중에서 컨디션이 좀 회복된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데 주력은 이건 무조건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력 민호출 마필들이 많은 신마레이스인 관계로 뭐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박 의원의 또 진가가 또 여기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1번 브라이튼하고 지금 그 3번의 기회 만점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회 만점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혈통적으로 힘 굉장히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페이스가 좀 빨라요. 뭐 능력 신의 마필들도 있고 용맹줄도 있기 때문에 기회 만점은 그냥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1번 그래서 이제 1번, 6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텐데 이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3번에 기회 만점 잡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그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박랑기 위원회 승부를 가져가는 건 짭짤하겠죠. 배당은 기회 만점보다 당연히 덜 잡힌 마필이고 비인기 마건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3경주는 국산 4군에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8번에 노다웃 시나 마필 중심으로 이제 2번에 우리 사랑이라든지 1번에 플랑솔레이 뭐 어떤 5번에 더블 클릭 인기급인데 노다웃은 조금 이번 레이스만큼은 좀 봐주지 않을까 봐야죠. 네, 사실 뭐 마필 능력만 센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인기 1위를 팔릴 때 우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좀 불안하게 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늦발과 맞물리면서 또 이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기는 뭐 늦발을 한다 하더라도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고 일단 이번 경기 레이스가 좀 빠르진 않죠. 그런 측면에서 노다웃은 인정되고 복병권에서는 저희 3 액톤 파이터랄지 이번 찰나이기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기습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버텨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는 뭐 1번, 2번 쪽에 쏠리겠습니다만 오히려 배당의 메리트랄지 복병에 있어서는 3번, 6번 쪽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찰나 기적이 근데 이게 참 앞선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선이 지금 2번에 우리 사랑도 있고 6번에 지금 찰나 기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지난번 경주에서 보니까 외곽권 선입 그때 이제 바로 그 나우 히어라는 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더블 클릭이 외곽권 선입을 들면서 마지막에 또 12.9가 나온 거를 보면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걸음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5번에 좀 더블 클릭을 좀 재밌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4경주 드디어 이 완전 기복마 개혼전 레이스가 왔습니다. 이 무조건 저는 터지는 게 대끼리가 이거 15배 정도 초급 배당판에 실리지 않나 싶거든요. 그만큼 난타전인데 이런 경주 한번
신성훈이의 고배당 추천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5군에 1,400이고 일단은 12번에 헤라클레스 인기권으로 지금 팔리면서 1번에 거대한님, 뭐 3번에 여인시대, 5번에 뭐 두마리만 잡히는데 헤라클레스 쪽에 좀 압도적인 인기가 잡힌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예, 뭐 인기 1인데 굉장히 불안한 인기 마필이죠. 이 헤라클레스가 일단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어요. 워낙 편성이 지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 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쪽에 조금 관심이 쏠리겠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10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이 10년 무패대왕이라는 마필이 뭐 잠재력도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좀 무리하게 경주거리를 많이 늘려서 1,500에 나왔는데 1,400이라면 무패대왕의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이 직전에 헤라클레스가 뛰었던 데에서 굉장히 약한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1,000대가리를 팔렸잖아요. 당연히 들어봤어야죠. 결국 못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두고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마리에서 못 들어왔다는 자체는 이 마필의 능력은 세지가 않다. 이게 방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12번의 헤라클레스가 이게 뭐 제한이었기 때문에 파장 같긴 한데 또 뭐 1,400이 그렇게 유리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리도 좀 짧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은 무조건 빼고 가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인기 1, 2, 3, 4에 다 빼고 싶어요. 그래도 충분히 적중으로 배당할 가수는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4경주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배당 받다 열린 거 보시면 팬 여러분들이 야 저게 15배짜리 대끼리가 반짝반짝 하면서 그럴 거야 아마 그게 그만큼 난타진이라는 얘기죠. 인기만 탈피할 이유가 없어요. 복대복 승부로 갑니다. 무조건 고배당 한번 가주시고 5경주 보시죠. 5경주는 이제 혼합사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경주는 지금 이번에 마운틴 보이하고 7번에 카우보이산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경기도 출전 두수는 많지 않은데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충망은 일단 없어요. 마운틴 보이가 지난번에 잘 뛴 것까지 인정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록도 좋고 내용적으로는 잘 뛰었는데 9전 만에 이제 첫 승을 기록한 그런 마필. 편성은 지난번에 굉장히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마운틴 보이도 무조건 무턱대고 밀고 들어가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여지고 뭐 신의 마필도 많은데 저는 이 6번은 비바블랙이라는 마필이 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카우보이 선이 주행검사 기록이 더 좋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6번은 비바블랙의 잠재력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6번은 비바블랙이 이번 경기 실질적인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후지 기수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비록 한 2달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후지 기수로 교체돼 가지고 초장부터 정말 지지고 넣은다면 이거 정말 야, 전 개인 무서운 게 후지 개새끼 기수가 취입도 잘합니다만 덱 나갔을 때 그 기세는 그렇죠. 야, 취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스마트 에너지 같은 마필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2번, 7번 액면주를 팔리는데 지금 2번에 스마트 에너지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4번에 안나 프로이드도 뭐 장기적으로 좀 기대치 있는 말이 아니까 싶긴 한데 뭐 좀 힘 좀 늦게 찰까요? 약간 좀 6번, 7번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차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번에 스마트 에너지하고 6번에 비바블랙 이 두 마리가 인기권 마필을 견제해 나간다면 또 의외의 짭짤한 배당, 그렇죠. 배당이 있는 쪽으로 승부하셔야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경주 볼게요. 혼합사군에 1200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6경주는 5번에 썬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5번에 썬블레이드 중심으로 이제 10번에 터블러라든지 내지는 뭐 1번에 톱스프링 골고루 잡히는데 자, 이게 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 썬블레이드가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는 뭐 인기 1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문제는 이 썬블레이드가 공백을 13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컨디션은 뭐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 능력은 대단치 않은 마필입니다. 데뷔전의 편성도 굉장히 약했던 편성이기 때문에 하찮은 순간에는 뭐 썬블레이드조차도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레이스고 오히려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6번과 임팩트 더 맥스가 3주 만에 나왔는데 다나카 이제 일본 기수 오늘 첫 선을 보이죠. 이 임팩트 더 맥스가 다나카 기수의 그 기승수가 맞물린다면 뭐 컨디션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과 임팩트 더 맥스가 이번 경기 실질적인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여튼 뭐 이게 지난번 액면 때문에 썬블레이드가 팔렸는데 솔직히 이마필의 그 데뷔전에서 이제 일본 공률 때 들어와가지고 기대를 한 건 사실이어가지고 지난번 이제 뛰은 건 봤는데 대발의 이제 팔마신 디지는 그야말로
간신히 그렇죠. 좀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휴양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 이번에 나오는데 이거 더군다나 이게 그 북반구 말이 아니고 남반부 뉴랜드에서 말 안 하니까 이게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것도 지난번 있고. 데뷔전 때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 아니라고 그때 뭐 주행검사 기록에 그렇죠. 해용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정말 눈물 겪게 들어왔죠. 그래서 또 이게 또 뭐 선행을 편에 나가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왕벌이 먼저 앞선을 기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외곽에 10번의 터블러도 선두권 공세도 가능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이 차올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그 7번에 남정북벌이죠. 남정북벌.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여왕벌 레이스에서 이게 홀리워크 천태봉 레이스면은 네. 조금 센 구미거든요. 그렇죠. 그 구미에서 여왕벌이 뒤져가지고 이제 뒤쳐져서 4차가 말하는데 전개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량이 보였다. 그리고 이거는 또 힘이 좀 더 찰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저는 7번의 남정북벌 그리고 방랑역에서는 6번의 임팩트 맥스 두 마리가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력을 가면 복병이다. 네, 어쨌든 과감하게 추담드리겠습니다. 7경주 보시죠. 7경주는 국산 4군에 1,500원에 편성됐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5번의 법천왕 중심으로 6번의 유성 히어로가 상대마 그리고 뭐 3번의 경남대로까지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인기 많은 세 마필이에요. 3번, 5번, 6번인데 이게 지금 1,5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변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일단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유성 히어로가 좀 불리하죠. 3번, 5번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숨어있는 복병은 이 7번 행운말리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이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행운말리가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뭐 대신마 시절에는 쉽게 선을 갔었던 마필이고 조성근 기수의 기승인데 행운말리가 선행을 가는 순간에는 이게 또 장거리가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7번 행운말리가 선행을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병 마필로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성 히어로도 지난 선행 나가는데 이게 둘 중에 이 선행 나간다면 그래도 7번 쪽이 낫다. 낫죠. 유성 이후로 지난번에 선행 나가는 타임이 뭐 14초대라면 그렇죠. 약간 좀 그림이 있긴 하네요. 그랬더니 이번에 법천왕은 뭐 앞으로 이제 성장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편성은 정말 잘 맞았네요. 지난번 경주 이제 갑자기 늘어난 경주 거리 때문에 또 입장에는 실패를 했는데 근데 뭐 언젠가는 뭐 거리를 극복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래서 5번에 인정하시는데 문제는 후차권에서 이 3번의 경남대로는 뭐 쥐어 짜낸 말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넉바라고 뭐 하여튼 뭐 이제 짜낸 말이고 그리고 이 선행권에서 만약에 유성 히어로가 못 나가고 7번 행운만이 먼저 시켜 나가는 그렇죠. 이러면 또 지면에서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어차피 5번을 넣고 간다면 그 이제 뭐 맞고 구멍수 여지는 많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인기마로 갈 것인가, 복병할 것인가, 선행은 누구인가. 만약에 7번의 행운말리가 독등으로 나간 순간 이거는 비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좀 참고해 주시고.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200이 있고 8경주는 이게 2번의 여시 6번의 천태봉 이 두 마리가 많이 좀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요. 변수는 많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태봉 같은 경우는 뭐 인기 마필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이번과 여시 같은 경우도 일단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거리가 길지 않다 보니까 뭐 1300, 1400은 기복을 보이는데 1200이라면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한번 하버웨이도 1200으로 경주거리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뭐 강조교로 무장하면서 컨디션도 끌어올리고 나온 마필이고 문제 마필이 이제 6번마 천태봉인데 이 천태봉이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뭐 1200에서 이제 입장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는 주로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때 주간에 서울 경마장도 그렇고 부산 경마장도 그렇고 무거운 주로의 덕을 좀 본 마필이 천태봉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늦게
투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번, 4번 쪽이 좀 더 매력적인 막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모베이. 네. 충분히.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서울이고 부산이고 네. 이제 주로를 보시면 정말 함수율 4%에 굉장히 건조한 네, 조건이었죠. 건조하죠. 그래서 좀 이제 힘 있는 말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볼품이 정말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뭐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7월 달 들면서 장마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특히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거는 굉장히 이번 주 경마를 이제 분석에 나눠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부산 경마장 쪽에는 비가 오는 걸로 지금 예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은 조성근의 여실을 금지한다. 어떤 그런 강도에서 이제 6번의 천태봉은 취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또 이제 문제될 것이고, 뭐 4번 하버베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3번의 명품 탄생, 6번 4번의 하버베이, 뭐 5번 오스피셔스 힐, 7번 어머님 트러스트 안 되는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태봉이 취입할 정도가 되면 다른 말들도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되죠. 근데 문제는 천태봉은 바닥 취입이고 딴 말은 선입권 그렇죠. 정도로 가서 붙는 취입이란 말이거든요. 이 누가 유리하냐 도대체. 이 주로에서는 천태봉이 불리해줬다. 그래서 대끼가 빠지고 2번이 독대가 나가서 대가리를 치고 다른 게 딱 들어와가지고 중배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까지 팬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을 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천태봉 들어가 대끼잖아요. 그렇죠. 자, 구경주입니다. 이제 국산 3권에 1300인데 박남기 윤회 오늘 또 두 번째 추천드리는데, 야, 구경주가 이 4번의 알파 트리플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 있고 이 7리 차차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박남기는 4-7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승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부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뭐 알파 트리플은 인정하고 갑니다. 이건 뭐 부러질 때까지 데려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고, 문제는 실리 차차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추천 경기로 가져갔었던 마필이에요. 실리 차차 이 버스트 터치랑 이제 제대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맞춰 먹은 마필인데 그게 다예요. 실리 차차랑 마필은 그게 다고,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는데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뭐 실리 차차가 대끼리로 팔려준다면 우리 입장 제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그런 일이고, 오히려 이제 경주거리가 이게 지금 1,3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혜택을 보는 마필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성적 자체는 부진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역시 이번 경주도 주력 막걸은 요것도 짭짤한 배당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알파 트리플은 뭐 최근에 그 역시 뭐 거리랑 상관없이 네.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7리 차차 역시 앞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닥권 주입은 이번 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아니겠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노릴 수 있는 한 방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대끼를 빼고 들어 한 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배당이 있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박남균의 승부 구경기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면 10경주 이제 신성훈의 마지막 선거수로 들어갑니다. 10경주는 이제 국산 1군에 1,800으로 나와 있는데, 야, 여기 또 7번 스팅레이와 8번의 코스트 위스퍼가 정말 압도적으로 팔 것 같거든요. 네. 뭐 물론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저는 변수가 있다 보는데, 박남균께서 또 보이죠? 일단 뭐 저는 7번, 8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변수가 있다면 이제 이번 원더풀 남았는데 14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2kg 빠졌기 때문에 역시 변수 이제 원더풀 남의 쪽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고스트 위스퍼의 최근의 상승세는 정말 가파른 그런 모습이고, 이 스팅레이도 지금 3차 마필이죠. 지난번 더비 때 인기 1위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전개에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스팅레이도 보여줄 게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53kg라면 뭐 7번, 8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겐주의 4번의 동토자가 뭐 지난번 이게 원래 좀 2000m는 좀 그렇지 않냐, 네, 그렇죠. 그런 좀 그 논란의 얘기가 있는 그렇죠. 말이었거든요. 있죠. 예, 네. 형통적으로 좀 그렇고 이 당시 이제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당시 그 김정관 조기사 말 중에서 그 머리가 나왔잖아요. 라오니글하고 동토자. 저는 당연히 라오니글은 논의에 맞길로 그렇죠. 이제 동토자를 보내갈 줄 알았는데 라오니글은 먼저 땡을 빼고 나가는 바람에 동쪽에 레이스 많이 엉켜버렸거든요. 이때. 그거랬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을 할 수 없어요. 라오니글이 뭐 게이트를 먼저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동토자가 먼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니글이 거의 뭐 주기로 가는 분위기로 외곽에서 달라붙는 좀 레이스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레이스를 펼쳤는데, 그래. 정렬찬 실격 능력 부진을 실격 때문이고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토자의 그림이 맞으면 죽진 않았어요. 여기 또 지금 경주에 또 1,800이잖아요. 1,800 내려왔다는 것. 야 이거는 그렇다면 한번 이 스팅레이하고 또 고스트 위스퍼 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영관 조교사가 2주 만에 또 이 말을 또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의미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도에서는 지금 사회권에 밀려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엮느냐가 중요해요. 솔직히 이제 이번에 원더풀라면도 후적이 또 개정했죠. 4번에 동토자 있죠. 7번에 스팅리하고 8번에 고스트 위스퍼 최근에 액면 좋기 때문에 팔렸는데 과연 이대로 끝나겠냐 아니면 복빙마 두 마리가 어떻게 이 인기마 두 마리를 쳐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데 거기서 정말 한번 제대로 걸리면 이게 좀 짭짤한 배당, 중배당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3복으로 엮이면 그렇게 되는 거 3복으로.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막권 승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형이다. 이거는 뭐 절대 제보니까 적정 무조건 해내 적정. 적정 해내는데 주력으로 먹느냐 우리가 이 반주력으로 먹느냐 이 싸움이지. 요거는 그래서 반드시 적중해내면서 좀 짭짤한 배당 쪽으로 일단은 몰아갈 겁니다. 만약 기대를 부탁드리는 마지막 10경주 신선의 승부가 되겠고 자 잠시 후 일요 교차 그리고 10개 그 6개 경기죠. 일요일에는 또 경남 그 도민일보 대장경주 하나 있죠. 그 게임 상당히 또 아주 빡터지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승부까지 저희들 한번 짚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일요 교차 부산 레이스 6개 경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